병든 아버지와 쇠약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절박한 그녀는 냉혹한 사업가의 멸시를 견뎌낸다. 모욕과 과중한 부담 속에서도 그녀는 용기만큼이나 드문 기계적 재능을 드러낸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단지 기계가 아닌 한 사람의 양심 전체를 움직이는 부족했던 톱니바퀴가 된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그 중에서도 하늘마을 아파트 3갱 3회 사는 박민지는 8살의 나이에도 그 소리에 익숙했다. 아버지 박정호가 15년간 일해온 최성원 회장의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나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민지야, 밥 먹고 학교 가자. 어머니 김수진이 부엌에서 불렀다. 민지는 식탁에 앉아 아버지의 점심 도시락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어제 남은 밥으로 만든 볶음밥이 전부였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셨지만 형편이 어려워 반찬은 늘 간소했다. 아빠 오늘은 잔업 있어? 민지가 물었다. 응, 오늘은 야간 근무야. 최 회장님이 새로운 부품 납품 기한을 앞당겼거든. 박정호는 피곤한 눈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 마. 이번 달 보너스가 나오면 네가 갖고 싶어 하던 과학 키트 사줄게. 그날 오후 2명의 도둑이 집에 침입했다. 일찍 퇴근한 박정호가 그들을 발견했고 가족의 소중한 물건들을 지키려다 심하게 다쳤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민지와 어머니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박정호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딸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걱정 마. 아빠는 괜찮아.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과학과 기계에 관심이 많은 민지에게 그 키트는 꿈의 선물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항상 작은 기계 부품들을 주워와 민지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주곤 했다. 그런 시간들이 민지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자, 이제 출발해야 해. 박정호는 도시락을 들고 일어섰다. 민지야, 학교에서 열심히 해. 넌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민지는 학교로 향했고 박정호는 공장으로 향했다.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은 울산 산업단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최첨단 시설과 거대한 규모로 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좋지 않았다. 최성원 회장은 50대 중반의 냉철한 사업가였다. 그는 서울 강남에 호화로운 저택을 갖고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울산 공장을 직접 감독하기 위해 내려왔다. 오늘도 그는 공장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작업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박정호 씨, 지난주 생산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더군요. 최성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XK7550 모델의 밸브 부품에 불량이 발견되어 재작업을 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변명은 필요 없어요. 결과가 전부입니다. 이번 주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는 없을 겁니다. 학교가 끝나고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내부는 엉망이었다.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다. 민지야, 김수진은 딸을 보자 더 큰 소리로 울었다. 아빠가 병원에 계셔. 최성원은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지나갔다. 그의 뒤에서 공장장 강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박정호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최성원 회장이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를. 한편 민지는 학교에서 과학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오늘도 선생님이 간단한 전기 회로에 대해 설명하자 민지의 눈은 반짝였다. 선생님, 전기가 흐르려면 회로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맞죠? 민지가 질문했다. 맞아요, 민지. 아주 정확해요. 김하나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 있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았다. 그들의 가정 형편은 아버지의 월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2달간 일을 못한다면 민지는 생각만 해도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김수진은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을 찾아갔다. 남편의 상황을 설명하고 병가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당 열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장 강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지시로 박정호 씨는 오늘부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달랐다. 최소 2달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갈비뼈 3대가 골절되었고 머리 부상도 꽤 심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는 공장에서 기계를 고치는 일을 하세요.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과학과 기계에 관심이 많은 민지에게 그 키트는 꿈의 선물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항상 작은 기계 부품들을 주워와 민지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주곤 했다. 그런 시간들이 민지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자, 이제 출발해야 해. 박정호는 도시락을 들고 일어섰다. 민지야, 학교에서 열심히 해. 넌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울산의 작은 공단 마을, 새벽부터 들리는 공장 기계 소리는 이곳 주민들의 일상이었다. 최성원은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지나갔다. 그의 뒤에서 공장장 강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박정호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최성원 회장이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를. 한편 민지는 학교에서 과학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오늘도 선생님이 간단한 전기회로에 대해 설명하자 민지의 눈은 반짝였다. 선생님, 전기가 흐르려면 회로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맞죠? 민지가 질문했다. 맞아요, 민지. 아주 정확해요. 김하나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 있나요?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는 공장에서 기계를 고치는 일을 하세요. 학교가 끝나고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내부는 엉망이었다.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다. 민지야, 김수지는 딸을 보자 더 큰 소리로 울었다. 아빠가 병원에 계셔. 그날 오후 2명의 도둑이 집에 침입했다. 일찍 퇴근한 박정호가 그들을 발견했고 가족의 소중한 물건들을 지키려다 심하게 다쳤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민지와 어머니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박정호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딸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걱정 마.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의사의 말은 달랐다. 최소 2달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갈비뼈 3대가 골절되었고 머리 부상도 꽤 심각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았다. 그들의 가정 형편은 아버지의 월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2달간 일을 못한다면 민지는 생각만 해도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김수지는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을 찾아갔다. 남편의 상황을 설명하고 병가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단결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장 강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지시로 박정호 씨는 오늘부로 해고되었습니다. 15년간의 충실한 근무, 밤낮 없이 일한 시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집으로 돌아온 김수지는 그 소식을 민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어머니의 붉은 눈과 떨리는 손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다. 그날 밤 민지는 결심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이 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비록 8살 어린 소녀지만 민지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책가방 대신 작은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다. 학교로 향하는 버스 대신 그녀는 산업단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목적지는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곳이었다. 공장 정문에 도착한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작은 발걸음으로 최성원 회장이 있는 본관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의 대리석 로비는 민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다. 반짝이는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벽에 걸린 최성원 회장의 대형 초상화가 방문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은 민지를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린이,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야. 너 혼자 어쩐 일이니? 그녀가 물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성원 회장님을 뵈러 왔어요. 민지는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아버지가 정말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제가 왔어요. 아버지 대신 일하려고요. 여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회장님은 바쁘신 분이야.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시거든.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제 아버지가 이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박정호라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꼭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박정호? 여직원의 표정이 변했다. 어제 해고된 직원 말이니? 민지는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아버지가 정말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제가 왔어요. 아버지 대신 일하려고요. 여직원은 민지를 불쌍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공장장 강민수와 몇몇 임원들이 나타났다. 그들 뒤에는 최성원 회장이 있었다. 회장님, 민지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최성원은 안경 너머로 민지를 차갑게 관찰했다. 너는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는 박민지입니다. 박정호의 딸이에요. 최성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박정호? 어제 해고된 직원 말이군. 아버지는 우리 집을 지키다 다치신 거예요. 병원에 계시는데 2달은 일을 못한대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대신 일하러 왔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민지의 용기에 감동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 최성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웃기는 소리. 넌 고작 몇 살이지? 8살이요. 그래, 8살. 이봐, 어린 소녀가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최성원이 비웃었다. 여기는 장난감 공장이 아니라 정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야.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어떤 골칫거리인데요? 제 아버지가 이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박정호라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꼭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박정호? 여직원의 표정이 변했다. 어제 해고된 직원 말이니? 민지는 꿋꿋하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부품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저 학교에서 과학도 1등이에요. 최성원은 한숨을 쉬며 시계를 확인했다. 재미있는 이야기였어. 하지만 난 바빠. 강 공장장,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최성원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렸다. 어쩌면 호기심 아니면 도전을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알았어, 어린 소녀.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우리 공장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자리를 일시적으로 보장해주지. 아버지는 우리 집을 지키다 다치신 거예요. 병원에 계시는데 2달은 일을 못한대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대신 일하러 왔어요. 8살이요. 여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회장님은 바쁘신 분이야.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시거든.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여직원은 민지를 불쌍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공장장 강민수와 몇몇 임원들이 나타났다. 그들 뒤에는 최성원 회장이 있었다. 회장님, 민지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최성원은 안경 너머로 민지를 차갑게 관찰했다. 너는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는 박민지입니다. 박정호의 딸이에요. 그래, 8살. 이봐, 어린 소녀가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최성원이 비웃었다. 여기는 장난감 공장이 아니라 정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야.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민지의 용기에 감동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 최성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웃기는 소리, 넌 고작 몇 살이지? 최성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박정호? 어제 해고된 직원 말이군.
김수진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최성원은 한숨을 쉬며 시계를 확인했다. 재미있는 이야기였어. 하지만 난 바빠. 강 공장장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잠시만요. 민지가 외쳤다. 제발요 회장님. 우리 가족에겐 아버지의 월급이 필요해요. 엄마도 아프시고 약값도 없어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최성원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렸다. 어쩌면 호기심 아니면 도전을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알았어, 어린 소녀.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우리 공장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자리를 일시적으로 보장해주지.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어떤 골칫거리인데요? 따라와 보게. 이것이 XK9120 하이드로릭 프레스야. 우리 공장의 핵심 장비지. 한 달 전부터 고장났는데 어떤 기술자도 고치지 못했어. 최성원이 설명했다. 이 기계 하나가 5억 원이 넘어. 새로 사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최성원과 다른 임원들이 떠나자 강민수 공장장만이 민지 곁에 남았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따라와 보게. 강민수 공장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회장님, 이건 좀... 민지는 경외심을 느끼며 거대한 기계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키보다 10배는 더 컸다. 이 기계를 고치면 아버지를 다시 고용해 주시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그래, 그게 가능하다면. 최성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지. 전문 기술자들도 포기한 일을 8살 꼬마가 해낼 리 없잖아. 강민수 공장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회장님, 이건 좀... 괜찮아, 강 공장장. 어차피 이 아이는 곧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최성원이 웃으며 말했다. 자, 어린 소녀, 오늘 하루 시간을 줄게. 내일 아침까지 이 기계를 고치지 못하면 다시는 이 공장에 발을 들이지 말고. 민지는 경외심을 느끼며 거대한 기계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키보다 10배는 더 컸다. 이 기계를 고치면 아버지를 다시 고용해 주시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그래, 그게 가능하다면. 최성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지. 전문 기술자들도 포기한 일을 8살 꼬마가 해낼 리 없잖아. 최성원은 민지를 데리고 공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넓은 생산 라인을 지나 대형 기계들이 가득한 홀에 도착했다. 그 중앙에는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고 멈춰 있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최성원과 다른 임원들이 떠나자 강민수 공장장만이 민지 곁에 남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민지야. 회장님이 내게 불가능한 과제를 주셨어.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가 해고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해. 괜찮아요, 아저씨. 저 정말 최선을 다해볼 거예요. 민지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강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어린 소녀의 눈에서 굳은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럼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물론 직접 고치는 건 안 되지만 필요한 정보는 줄 수 있어.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XK920은 고압의 유압 시스템을 사용해 금속 부품을 정밀하게 프레스하는 장비였다.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압력이 불안정해지더니 결국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했다. 기술자들이 전자 시스템을 모두 점검했지만 문제를 찾지 못했어. 유압 시스템도 겉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여. 회장님이 저 기계를 고치면 아버지를 다시 고용해준대.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어머니께는 제가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계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작은 키로는 기계 상단을 볼 수 없었지만 하단부의 배관과 밸브들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사다리 있어요? 민지가 물었다. 강민수는 작업용 접이식 사다리를 가져왔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사다리에 올라 기계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집에서 가르쳐준 모든 지식을 동원해
각 부품의 역할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오후가 되자 공장 직원들이 하나둘 민지의 존재에 호기심을 보였다. 8살 소녀가 거대한 기계와 씨름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신기한 광경이었다. 제가 박정호 씨 딸이래.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미안하구나, 민지야. 회장님이 내게 불가능한 과제를 주셨어.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가 해고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해. 민지는 기계 주변에 있는 부품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리도구함에서 에폭시 접착제와 특수 금속 테이프를 꺼냈다. 이걸로 균열을 메우고 테이프로 보강하면 어떨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임시로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안 됐어. 여기요. 이 밸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있어요. 민지가 손전등으로 비추며 가리켰다. 이건 주 유압 시스템의 압력 조절 밸브인데 균열 때문에 압력이 불안정해진 것 같아요. 강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어린 소녀의 눈에서 굳은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럼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물론 직접 고치는 건 안 되지만 필요한 정보는 줄 수 있어. 강민수는 민지에게 기계의 원리와 고장 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계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작은 키로는 기계 상단을 볼 수 없었지만 하단부의 배관과 밸브들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사다리 있어요. 민지가 물었다. 강민수는 작업용 접이식 사다리를 가져왔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사다리에 올라 기계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집에서 가르쳐준 모든 지식을 동원해 각 부품의 역할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오후가 되자 공장 직원들이 하나둘 민지의 존재에 호기심을 보였다. 8살 소녀가 거대한 기계와 씨름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신기한 광경이었다. 제가 박정호 씨 딸이래. 회장님이 저 기계를 고치면 아버지를 다시 고용해준대. 불가능한 일인데 안 됐어. 수근거림이 이어졌지만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중했다. 그녀는 기계의 매뉴얼을 펼쳐놓고 각 부품의 역할과 연결 방식을 공부했다. 때로는 작은 손전등으로 기계 내부의 어두운 곳을 비춰보기도 했다. 저녁이 되자 강민수가 다시 찾아왔다. 민지야, 이제 집에 가야 하지 않니?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어머니께는 제가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강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럼 나도 좀 더 남아있을게. 혼자 있기 위험하니까. 밤이 깊어갔다. 공장은 점점 조용해졌고 야간 경비원만이 가끔 순찰을 돌았다. 민지는 지치지 않고 기계를 살펴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각 밸브와 연결부를 더듬었다. 그때였다. 유압 시스템의 한 구석, 거의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민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작은 균열,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균열이 보였다. 아저씨, 여기 좀 보세요. 민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강민수가 졸린 눈을 비비며 다가왔다. 그는 잠시 민지가 작업하는 동안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뭘 발견했니? 강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럼 나도 좀 더 남아있을게. 혼자 있기 위험하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강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민지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정말 그곳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어떻게 이걸 발견한 거니? 전문 기술자들도 놓친 부분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항상 가장 보기 어려운 곳에 숨어 있다고요.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밸브만 교체하면 기계가 다시 작동할 거예요. 괜찮아요, 아저씨. 저 정말 최선을 다해 볼 거예요. 민지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수근거림이 이어졌지만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중했다. 그녀는 기계의 매뉴얼을 펼쳐놓고 각 부품의 역할과 연결 방식을 공부했다. 때로는 작은 손전등으로 기계 내부의 어두운 곳을 비춰보기도 했다. 저녁이 되자 강민수가 다시 찾아왔다. 민지야, 이제 집에 가야 하지 않니?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임시 방편으로라도 고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기계가 돌아가게만이라도요. 여기요. 이 밸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있어요. 민지가 손전등으로 비추며 가리켰다. 이건 주 유압 시스템의 압력 조절 밸브인데 균열 때문에 압력이 불안정해진 것 같아요. 강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민지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정말 그곳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어떻게 이걸 발견한 거니? 전문 기술자들도 놓친 부분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항상 가장 보기 어려운 곳에 숨어 있다고요.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밸브만 교체하면 기계가 다시 작동할 거예요.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 특수 밸브는 재고가 없어. 주문해도 최소 2주는 걸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임시 방편으로라도 고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기계가 돌아가게만이라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민지는 기계 주변에 있는 부품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리 도구함에서 에폭시 접착제와 특수 금속 테이프를 꺼냈다. 이걸로 균열을 메우고 테이프로 보강하면 어떨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임시로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강민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민지의 제안대로 해보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밸브의 균열 부분을 정밀하게 처리하고 특수 접착제로 메운 뒤 금속 테이프로 단단히 감쌌다. 이제 시험해봐야 해요. 민지가 말했다. 지금? 아침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요, 지금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이게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니까요. 강민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유압 시스템의 전원을 켜고 조심스럽게 압력을 서서히 올렸다. 처음에는 기계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 압력에 도달했을 때 XK9220 하이드로릭 프레스는 오랜 침묵을 깨고 웅장한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성공이야. 강민수가 환호성을 질렀다. 민지야, 네가 해냈어. 민지의 작은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지식이 마침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이건 임시술이니까 가능한 빨리 새 밸브로 교체해야 해요.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일단은 작동할 거예요. 최성원은 XK920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민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어렸다. 어떻게 알아낸 거지?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제가 여기서 일해도 돼요? 민지는 공장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특히 기계들의 작동 원리를 배우는 것이 즐거웠다. 그녀의 통찰력과 호기심은 때로 경험 많은 기술자들도 놀라게 했다. 어느 날 민지는 생산 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를 발견했다. 조립 과정에서 특정 부품이 자주 틀어지는 현상이었다. 이 부분의 각도가 약간 맞지 않아요. 그녀가 기술팀장에게 말했다. 2도 정도 조정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조립될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모두가 민지를 보호하고 있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절대 가지 않도록 하고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거든요. 그날 이후 민지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공장에서 일했다. 그녀는 주로 간단한 부품 검수나 도면 정리 같은 일을 맡았지만 때로는 기술자들의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며 배우기도 했다. 최성원 회장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차갑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지만 은근히 민지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한편 병원에 있던 박정호는 딸의 활약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지식으로 딸이 가족을 구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 민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는 병실을 찾은 강민수에게 말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다니. 강민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민지의 제안대로 해보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밸브의 균열 부분을 정밀하게 처리하고 특수 접착제로 메운 뒤 금속 테이프로 단단히 감쌌다. 이제 시험해봐야 해요. 민지가 말했다. 지금? 아침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민지의 작은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지식이 마침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이건 임시 술이니까
가능한 빨리 새 밸브로 교체해야 해요.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일단은 작동할 거예요. 아니요, 지금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이게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니까요. 민지는 자신이 발견한 균열과 임시 수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최성원은 말없이 듣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대단하군. 정말 놀라워.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지. 네 아버지의 자리는 보장하마. 병가로 처리하고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강민수가 동의했다. 회장님도 많이 놀라셨어요. 민지 덕분에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니까요. 그래. 네 재능을 낭비하는 건 아쉬운 일이니까. 물론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돼. 강민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유압 시스템의 전원을 켜고 조심스럽게 압력을 서서히 올렸다. 처음에는 기계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 압력에 도달했을 때 XK9220 하이드로릭 프레스는 오랜 침묵을 깨고 웅장한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성공이야. 강민수가 환호성을 질렀다. 민지야, 네가 해냈어. 박정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다. 하지만 공장은 위험한 곳인데 민지가 다치지는 않을까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지는 자신이 발견한 균열과 임시 수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최성원은 말없이 듣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대단하군. 정말 놀라워.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지. 네 아버지의 자리는 보장하마. 병가로 처리하고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최성원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다. 네가 여기서 일하고 싶다면 방과 후에 공장에 와도 좋아. 물론 위험한 일은 안 되지만 간단한 보조 업무는 할 수 있을 거야.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제가 여기서 일해도 돼요? 그래? 네 재능을 낭비하는 건 아쉬운 일이니까. 물론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날 이후 민지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공장에서 일했다. 그녀는 주로 간단한 부품 검수나 도면 정리 같은 일을 맡았지만 때로는 기술자들의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며 배우기도 했다. 최성원 회장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차갑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지만 은근히 민지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한편 병원에 있던 박정호는 딸의 활약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지식으로 딸이 가족을 구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 민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는 병실을 찾은 강민수에게 말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다니.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강민수가 동의했다. 회장님도 많이 놀라셨어요. 민지 덕분에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니까요. 박정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다. 하지만 공장은 위험한 곳인데 민지가 다치지는 않을까요? 기술팀장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민지의 제안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걱정 마세요. 모두가 민지를 보호하고 있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절대 가지 않도록 하고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거든요. 민지는 공장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특히 기계들의 작동 원리를 배우는 것이 즐거웠다. 그녀의 통찰력과 호기심은 때로 경험 많은 기술자들도 놀라게 했다. 어느 날 민지는 생산 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를 발견했다. 조립 과정에서 특정 부품이 자주 틀어지는 현상이었다. 이 부분의 각도가 약간 맞지 않아요. 그녀가 기술팀장에게 말했다. 2도 정도 조정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조립될 것 같은데요. 그 결과 불량률이 30%나 감소했다. 민지야, 내 눈은 정말 대단하구나. 기술팀장이 감탄했다. 어떻게 그런 작은 차이를 발견한 거니? 동이틀 무렵 최성원 회장이 공장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던진 불가능한 과제를 8살 소녀가 해결했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로 기계가 작동한다고? 그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회장님, 직접 확인해보세요. 강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함께 생산 라인으로 향했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민지가 수줍게 대답했다.
부품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상상해 보니까 그 부분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민지는 공장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영웅이 되어갔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민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민지의 존재를 방했던 것은 아니었다. 최성원의 측근이자 공장 부장인 장호철은 민지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최성원이 한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불쾌했고 그것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느꼈다. 회장님 어린아이를 공장에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가 최성원에게 말했다.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회사가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성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 장 부장? 아닙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 아이는 특별해. 우리 공장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왔어. 그리고 그녀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책임지겠다. 장호철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음모가 서려 있었다. 한편 박정호의 건강은 서서히 호전되고 있었다. 의사들은 예상보다 빠른 회복 속도에 놀랐다. 최성원 회장이 특별히 좋은 의료진을 소개해준 덕분이었다. 다음 달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민지가 수줍게 대답했다. 부품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상상해 보니까 그 부분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민지는 공장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영웅이 되어갔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민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민지의 존재를 방했던 것은 아니었다. 최성원의 측근이자 공장 부장인 장호철은 민지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최성원이 한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불쾌했고 그것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느꼈다. 회장님, 어린아이를 공장에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가 최성원에게 말했다.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회사가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특별해. 우리 공장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왔어. 그리고 그녀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소식은 민지와 그녀의 가족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민지는 알지 못했다. 최성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 장 부장? 이 소식은 민지와 그녀의 가족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민지는 알지 못했다. 공장 내부에서 그녀를 위협할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울산의 날씨는 예고 없이 변했다. 오전에 맑은 하늘은 오후가 되자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기상청은 심각한 노후 경보를 발령했다.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런 날씨에 전력이 나가면 큰일이야. 한 직원이 말했다. 걱정 마. 우리 공장은 비상 발전기가 있잖아. 다른 직원이 대답했다. 민지는 평소처럼 방과 후 공장에 도착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가 공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고 최성원 회장이 그녀에게 새로운 작업대를 선물했다. 작지만 모든 도구가 갖춰진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고마워요, 회장님. 민지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최성원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내 노력의 대가야. 앞으로도 열심히 해. 그는 민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장호철의 얼굴에 불만이 서렸다. 어린 꼬마 하나 때문에 공장이 온통 난리야. 그가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다 우리 모두 그 애한테 밀려나는 거 아냐? 대부분의 직원들이 서둘러 짐을 챙겼지만 몇몇은 남아서 중요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민지도 그중 하나였다. 그녀는 새로운 부품 설계를 검토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갑자기 강렬한 번개가 공장 근처를 강타했다. 그 순간 모든 전등이 깜빡이더니 공장 전체가 암흑에 빠졌다. 비상 발전기가 곧 작동할 거야. 누군가 외쳤다. 그러나 몇 초가 지나도 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대신 공장 한쪽에서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불이야, 한 직원이 소리쳤다. 공장 깊숙한 곳,
오래된 전기 패널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다. 번개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전기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 것이었다. 불씨는 빠르게 번져 주변 케이블과 장비로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모두가 비상구를 향해 달렸고 일부는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 시도했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물을 뿌리면 안 돼. 전기 화재야. 강민수가 외쳤지만 혼란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민지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곧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울렸다.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전원을 차단해야 해. 특히 전기 화재는 더욱 그렇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불이 번지고 있는 방향으로 달렸다. 민지야, 어디 가니? 위험해. 강민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공장의 주 전기실을 향해 달렸다. 그곳에는 전체 공장의 전원을 제어하는 주 차단기가 있었다. 아버지가 한번 데려가서 보여준 적이 있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고 열기가 민지의 얼굴을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계속 나아갔다. 마침내 전기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주 차단기 앞에 섰다. 빨간색 레버를 당기면 돼. 그녀는 아버지의 설명을 떠올렸다. 민지는 작은 몸을 최대한 뻗어 빨간 비상차단 레버에 손을 뻗었다. 처음에는 너무 단단히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레버를 아래로 당겼다. 찰칵! 큰 소리와 함께 공장 전체의 전원이 차단되었다. 이미 번진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전기로 인한 추가 화재 위험은 없었다. 민지는 다시 달렸다. 이번에는 화재 진압 시스템의 수동 작동 버튼이 있는 곳으로. 그녀는 공장 도면을 공부하며 이 버튼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버튼을 누르자 천장에서 소화약재가 분사되기 시작했고 불은 점차 잦아들었다.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민지가 좋은데 그 애 덕분에 공장 분위기도 좋아졌잖아. 장호철은 코웃음을 치며 걸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다. 오후 늦게 예보대로 폭풍이 울산을 강타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공장 건물을 흔들었다. 비는 마치 벽을 세운 듯 거세게 내렸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는 게 좋겠어. 강민수 공장장이 직원들에게 말했다. 도로가 위험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서둘러 짐을 챙겼지만 몇몇은 남아서 중요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민지도 그중 하나였다. 그녀는 새로운 부품 설계를 검토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갑자기 강렬한 번개가 공장 근처를 강타했다. 그 순간 모든 전등이 깜빡이더니 공장 전체가 암흑에 빠졌다. 비상 발전기가 곧 작동할 거야. 누군가 외쳤다. 그러나 몇 초가 지나도 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대신 공장 한쪽에서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불이야, 한 직원이 소리쳤다. 공장 깊숙한 곳, 오래된 전기 패널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다. 번개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전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었다. 불씨는 빠르게 번져 주변 케이블과 장비로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모두가 비상구를 향해 달렸고 일부는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 시도했지만 정의 화재에 물을 뿌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물을 뿌리면 안 돼. 정의 화재야. 강민수가 외쳤지만 혼란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민지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곧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울렸다.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전원을 차단해야 해. 특히 전기 화재는 더욱 그렇지. 밖에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119에 신고한 것이었다. 최성원 회장은 집에서 긴급 전화를 받고 급히 공장으로 달려왔다. 그가 도착했을 때 소방관들은 이미 잔불을 정리하고 있었다.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가 강민수에게 물었다. 생각보다 경미합니다, 회장님. 정의실 일부와 주변 장비에 피해가 있지만 주요 생산 라인은 무사합니다.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민지가 좋은데 그 애 덕분에 공장 분위기도 좋아졌잖아. 그는 민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장호철의 얼굴에 불만이 서렸다. 어린 꼬마 하나 때문에 공장이 온통 난리야.
그가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다 우리 모두 그 애한테 밀려나는 거 아냐? 장호철은 코웃음을 치며 걸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다. 오후 늦게 예보대로 폭풍이 울산을 강타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공장 건물을 흔들었다. 비는 마치 벽을 세운 듯 거세게 내렸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는 게 좋겠어. 강민수 공장장이 직원들에게 말했다. 도로가 위험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 어떻게 된 일이지? 강민수는 민지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어떻게 그 작은 소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전원을 차단하고 소화 시스템을 작동시켰는지,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피해가 훨씬 컸을 거라고. 최성원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리고 인내 걱정으로. 민지는 어디 있지?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연기를 마셨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최성원은 서둘러 구급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민지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과 옷은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민지야. 최성원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괜찮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괜찮아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어? 네가 다칠 수도 있었어. 공장을 지켜야 했어요. 민지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이곳은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곳이니까요. 최성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5년 넘게 냉혹한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그는 자신의 공장을 단지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이 8살 소녀는 그곳을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소중한 장소로 보고 있었다. 네가 오늘 큰 재앙을 막았어, 민지야. 그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내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버지가 퇴원하면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의 약값도 도와주세요. 엄마는 오래전부터 아프셨거든요. 최성원은 놀랐다.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했는데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가족을 위한 것뿐이었다. 약속하마, 민지야. 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리고 너희 어머니의 의료비도 회사에서 책임지겠다. 다음 날 아침 공장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다. 화재 현장은 이미 정리되었고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민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불편한 시선도 있었다. 장호철은 여전히 민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제 그 감정은 더욱 강해졌다. 최성원이 민지에게 보이는 관심이 커질수록 그의 질투와 불안은 깊어갔다. 그 아이가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회장님이 저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지?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분명 뭔가 이상해. 화재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도 의문이고. 그날 오후 최성원은 전체 직원회의를 소집했다. 모두가 대회의실에 모였고 공장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어제의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성원이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더 안전한 공장을 만들어야 하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최성원은 놀랐다.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했는데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가족을 위한 것뿐이었다. 약속하마, 민지야. 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리고 너희 어머니의 의료비도 회사에서 책임지겠다. 최성원은 서둘러 구급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민지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과 옷은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민지야. 최성원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괜찮니?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연기를 마셨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공장을 지켜야 했어요. 민지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이곳은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곳이니까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어? 네가 다칠 수도 있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직원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우자동차 부품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인간적이고 더 따뜻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다. 화재 현장은 이미 정리되었고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민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불편한 시선도 있었다. 장호철은 여전히 민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제 그 감정은 더욱 강해졌다. 최성원이 민지에게 보이는 관심이 커질수록 그의 질투와 불안은 깊어갔다. 그 아이가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회장님이 저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지?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분명 뭔가 이상해. 화재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도 의문이고.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들이 알던 냉혹한 최성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최성원은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모두가 대회의실에 모였고 공장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어제의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성원이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더 안전한 공장을 만들어야 하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직원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우자동차 부품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인간적이고 더 따뜻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직원의 임금을 10% 인상합니다. 또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직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기뻐했지만 가장 놀란 것은 민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화재 발생 일주일 후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다. 최성원 회장의 급격한 변화는 모든 직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15년 넘게 냉혹한 경영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온 그가 갑자기 직원 복지와 작업 환경 개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도대체 회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한 직원이 수군거렸다. 그 아이 때문이래. 박정호 씨의 딸 말이야. 다른 직원이 대답했다. 회장님이 그 아이 덕분에 마음을 열었다고 하더라. 강민수는 민지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어떻게 그 작은 소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전원을 차단하고 소화 시스템을 작동시켰는지,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피해가 훨씬 컸을 거라고. 최성원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리고 이내 걱정으로. 민지는 어디 있지? 민지는 이런 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학교를 마치고 공장에 와서 자신의 작은 작업대에서 일했다. 오늘도 그녀는 새로운 부품 설계를 검토하고 있었다. 민지야, 강민수 공장장이 다가왔다. 회장님께서 너를 사무실로 부르셨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성원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최성원뿐만 아니라 2명의 낯선 사람들을 만났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전문적인 장비를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다. 민지야, 이분들은 화재 조사관이야. 최성원이 소개했다. 공장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계시지. 안녕하세요. 민지가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 민지. 중년 남성이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난 김태준 조사관이야. 네가 화재 당시 용감하게 행동했다고 들었어. 김태준 조사관이 태블릿을 꺼내 민지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정의 패널의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보면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다. 화재는 전기 패널에서 시작됐어. 민지는 수줍게 웃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지야, 최성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사관들이 화재 원인에 대해 중요한 발견을 했어. 그리고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셔. 민지는 이런 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학교를 마치고 공장에 와서 자신의 작은 작업대에서 일했다. 오늘도 그녀는 새로운 부품 설계를 검토하고 있었다. 민지야, 강민수 공장장이 다가왔다. 회장님께서 너를 사무실로 부르셨어. 안녕하세요. 민지가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 민지. 중년 남성이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난 김태준 조사관이야. 네가 화재 당시 용감하게 행동했다고 들었어. 민지는 수줍게 웃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지야, 최성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사관들이 화재 원인에 대해 중요한 발견을 했어. 그리고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셔. 김태준 조사관이 태블릿을 꺼내 민지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전기 패널의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보면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다. 화재는 전기 패널에서 시작됐어. 처음에는 번개로 인한 과부하로 생각했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 민지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기본적인 전기 시스템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케이블이 벗겨져 있네요. 그녀가 가리켰다. 그리고 이 부분, 이건 인위적으로 손상된 것 같아요. 김태준 조사관은 놀란 표정으로 최성원을 바라보았다. 정확해.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군요. 그래, 민지는 특별해. 최성원이 동의했다. 그런데 무슨 뜻이지? 인위적으로 손상됐다고? 네, 회장님. 여성 조사관이 대답했다. 우리의 조사 결과 이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기 시스템을 조작한 흔적이 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최성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방화라고?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민지 양의 빠른 대처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김태준 조사관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 일부러 공장에 해를 끼치려 했다니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만 누가 그런 짓을 최성원이 중얼거렸다. 그건 경찰이 조사할 문제입니다, 회장님. 김태준이 말했다. 우리는 기술적인 증거만 제공할 뿐입니다. 이 보고서는 경찰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조사관들이 떠난 후 최성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누가 자신의 공장을 해치려 했을까? 경쟁사, 불만을 품은 직원, 아니면 자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누군가. 민지야,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구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누군가 우리 공장을 노리고 있다면 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전 조심할게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런데 왜 누군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번개로 인한 과부하로 생각했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 그래, 민지는 특별해. 최성원이 동의했다. 그런데 무슨 뜻이지? 인위적으로 손상됐다고? 조사관들이 떠난 후 최성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누가 자신의 공장을 해치려 했을까? 경쟁사? 불만을 품은 직원? 아니면 자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누군가? 민지야,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구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누군가 우리 공장을 노리고 있다면 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 네, 회장님. 여성 조사관이 대답했다. 우리의 조사 결과 이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기 시스템을 조작한 흔적이 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최성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방화라고?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민지 양의 빠른 대처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김태준 조사관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 일부러 공장에 해를 끼치려 했다니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만 누가 그런 짓을 최성원이 중얼거렸다. 그건 경찰이 조사할 문제입니다, 회장님. 김태준이 말했다. 우리는 기술적인 증거만 제공할 뿐입니다. 이 보고서는 경찰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증거는 경찰에 넘겨졌고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성원은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이유로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때로는 이익 때문에, 때로는 복수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야.
한 것 같아요. 강민수는 민지가 발견한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분명 화재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군. 그가 말했다. 잘 찾았다, 민지야. 이걸 즉시 회장님께 보고해야겠어. 원 회장의 사생활과 회사 약점을 조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장호철은 즉시 경찰에 소환되었다. 처음에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최성원이 경찰서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물었다. 장호철은 비웃는 일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진정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최성원은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이유로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때로는 이익 때문에, 때로는 복수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야. 민지가 사무실을 나간 후 최성원은 경영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화재의 원인과 앞으로의 보안 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중 누군가의 눈에는 불안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날 오후 민지는 공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다른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그녀의 작은 눈은 어른들이 놓치는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창고 구역에서 그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창고 뒤편,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최근에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 먼지 쌓인 바닥에 새로운 발자국이 선명했고 한쪽 구석에는 전기 도구와 케이블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지는 즉시 강민수 공장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여기요, 아저씨. 누군가 이 도구들을 숨겨놓은 것 같아요. 민지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기본적인 전기 시스템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케이블이 벗겨져 있네요. 그녀가 가리켰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건 인위적으로 손상된 것 같아요. 김태준 조사관은 놀란 표정으로 최성원을 바라보았다. 정확해.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군요. 강민수는 민지가 발견한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분명 화재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군. 그가 말했다. 잘 찾았다, 민지야. 이걸 즉시 회장님께 보고해야겠어. 저는 15년 동안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딸, 민지,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그 아이는 단지 기계만 고친 게 아니오. 그 아이는 나를 고쳤소. 감동의 박수 소리가 공장 마당을 가득 채웠다.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최성원 회장은 직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노후된 장비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휴게실과 구내식당은 더욱 쾌적하게 리모델링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회사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요즘 회장님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한 직원이 휴게실에서 동료에게 말했다. 어제는 제 아이 학교 행사 때문에 조퇴를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박정호는 놀란 표정으로 최성원을 바라보았다. 과장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게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동료가 대답했다. 모두 민지 덕분이에요. 그 아이가 회장님의 마음을 열었어요. 장호철의 목소리에는 쓰라림이 묻어 있었다. 저는 그냥 회장님이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회장님은 결국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지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군. 최성원이 말을 마쳤다. 장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그 아이는 회장님을 변화시켰고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장호철을 데려가자 최성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경영 방식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원한을 만들어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장호철의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의 분노와 소외감의 원인은 최성원 자신에게도 있었다. 그날 저녁 최성원은 박정호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그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민지가 어떻게 공장을 구했는지, 그녀의 통찰력으로 화재의 진짜 원인을 밝혀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박씨, 정말 미안하오. 최성원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부당하게 해고했고 당신의 딸이 위험에 처하게 했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소. 박정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민지는 이제 공장에서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다.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고 일부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그녀에게 가르쳐주기도 했다. 민지는 매일 방과 후 공장에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최성원은 민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곳에는 젊은 여성 한 명이 함께 있었다. 민지야, 이분은 이지원 선생님이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가르치고 계셔.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8살 소녀 박민지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타고난 재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었다. 박정호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의 직원들이 깜짝 환영식을 준비했다. 공장 입구에는 박정호님의 건강한 복귀를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직원들은 일렬로 서서 그를 맞이했다. 박정호는 아내 김수진과 딸 민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박 과장님. 최성원 회장이 직접 나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따뜻함이 묻어났다. 이제부터 당신은 품질관리부 과장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하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 회사의 큰 자산입니다. 최성원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당신의 딸에게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고 싶습니다. 장호철의 목소리에는 쓰라림이 묻어 있었다. 저는 그냥 회장님이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회장님은 결국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지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군. 최성원이 말을 마쳤다. 장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그 아이는 회장님을 변화시켰고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최성원은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직원들을 단지 도구로만 여겼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어린 꼬마가 나타나더니 모든 것이 바뀌었죠. 회장님은 그 아이에게 미소 짓고 관심을 보이고 박정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당신의 딸 민지,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그 아이는 단지 기계만 고친 게 아니오. 그 아이는 나를 고쳤소.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8살 소녀 박민지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타고난 재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었다. 박정호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의 직원들이 깜짝 환영식을 준비했다. 공장 입구에는 박정호님의 건강한 복귀를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직원들은 일렬로 서서 그를 맞이했다. 박정호는 아내 김수진과 딸 민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박 과장님. 최성원 회장이 직접 나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따뜻함이 묻어났다. 이제부터 당신은 품질관리부 과장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하세요. 박정호는 놀란 표정으로 최성원을 바라보았다. 과장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 회사의 큰 자산입니다. 최성원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당신의 딸에게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고 싶습니다. 감동의 박수 소리가 공장 마당 라고요. 그러게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동료가 대답했다. 모두 민지 덕분이에요. 그 아이가 회장님의 마음을 열었어요. 민지는 이제 공장에서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다.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고 일부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다. 민지는 매일 방과 후 공장에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최성원은 민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곳에는 젊은 여성 한 명이 함께 있었다. 민지야, 이분은 이지원 선생님이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가르치고 계셔. 이지원 교수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민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가워, 민지. 최 회장님께 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최성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당연히 교통편과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할 거야. 내 재능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지원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민지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청소년 과학영재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었다. 민지, 이 프로그램은 과학과 공학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이야. 교수가 설명했다. 보통은 중학생 이상만 참가할 수 있지만 내 경우는 특별히 예외를 두기로 했어. 최 회장님이 네 재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거든. 민지는 기쁨에 겨워 자리에서 폴짝 뛰어올랐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참여하고 싶어요. 이 교수님이 네 재능에 관심을 보이셨어, 민지야. 최성원이 설명했다. 그래서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으신데. 이 소식은 곧 민지의 부모님께도 전해졌다. 물론이지. 이지원 교수가 미소 지었다. 매주 토요일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수업이 있어. 최고의 교수진들이 너 같은 영재들을 가르칠 거야. 민지는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교수님이 네 재능에 관심을 보이셨어, 민지야. 최성원이 설명했다. 그래서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으신데. 이지원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민지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청소년 과학영재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었다. 민지, 이 프로그램은 과학과 공학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이야. 교수가 설명했다. 보통은 중학생 이상만 참가할 수 있지만 내 경우는 특별히 예외를 두기로 했어. 최 회장님이 내 재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거든.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이지원 교수가 미소 지었다. 매주 토요일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수업이 있어. 최고의 교수진들이 너 같은 영재들을 가르칠 거야. 민지는 기쁨에 겨워 자리에서 폴짝 뛰어올랐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참여하고 싶어요. 최성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당연히 교통편과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할 거야. 네 재능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이 소식은 곧 민지의 부모님께도 전해졌다.
박정호와 김수진은 딸이 이런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무척 기뻐했다. 우리 민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김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민지가 대답했다. 아빠가 항상 기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잖아요. 박정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아니야, 민지야. 이건 모두 내 타고난 재능과 노력 덕분이야. 네가 앞으로 어떤 멋진 일들을 해낼지 정말 기대된다. 토요일마다 민지는 서울로 향했다. 처음에는 최성원의 비서가 동행했지만 점차 민지는 혼자서도 자신감 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지만 그녀의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종종 모두를 놀라게 했다. 민지는 정말 특별해요. 한 교수가 프로그램 평가회의에서 말했다. 그녀의 사고방식은 매우 창의적이고 직관적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죠. 한편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최성원은 지역 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청소년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을 가르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젊은 인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성원이 프로그램 발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기자들은 최성원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기자가 질문했다. 회장님, 이런 급격한 경영 방침 변화의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성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저에게는 그 스승이 8살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계를 고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무언가를 고쳐주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은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성원은 이 행사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회사 창립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가 경영진 회의에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철학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민지가 대답했다. 아빠가 항상 기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잖아요. 한편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최성원은 지역 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청소년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을 가르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젊은 인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성원이 프로그램 발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회장님.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역시 민지가 있었다. 최성권은 그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민지야, 창립 기념 행사에서 네가 우리 회사의 새 로고를 공개해 주었으면 해.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 이야기도 모두에게 들려주면 어떨까? 민지는 놀랐다. 제 이야기요? 하지만 저는 그냥이 아니야, 민지야. 최성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 용기와 지혜가 이 회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모두가 알아야 해. 그리고 우리의 새 로고는 그 변화를 상징하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회장님. 최선을 다할게요. 박정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아니야, 민지야. 이건 모두 네 타고난 재능과 노력 덕분이야. 네가 앞으로 어떤 멋진 일들을 해낼지 정말 기대된다. 토요일마다 민지는 서울로 향했다. 처음에는 최성원의 비서가 동행했지만 점차 민지는 혼자서도 자신감 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지만 그녀의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종종 모두를 놀라게 했다. 민지는 정말 특별해요. 한 교수가 프로그램 평가 회의에서 말했다. 그녀의 사고방식은 매우 창의적이고 직관적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역시 민지가 있었다. 최성원은 그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민지야 창립 기념 행사에서
네가 우리 회사의 새 로고를 공개해 주었으면 해.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 이야기도 모두에게 들려주면 어떨까? 최성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저에게는 그 스승이 8살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계를 고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무언가를 고쳐주었습니다. 박정호와 김수진은 딸이 이런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무척 기뻐했다. 우리 민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김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민지는 놀랐다. 제 이야기요? 하지만 저는 그냥... 기자들은 최성원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기자가 질문했다. 회장님, 이런 급격한 경영 방침 변화의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창립 기념 행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민지는 학교와 과학영재 프로그램 그리고 공장에서의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정호는 이제 집에서도 작은 작업실을 마련하여 딸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빠, 제가 회사 로고 공개 행사에서 말할 내용을 들어보실래요? 민지가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 딸. 박정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민지는 자신이 준비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린 소녀의 순수한 마음과 지혜가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는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민지의 영향력은 공장 너머로 확장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창립 기념 행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민지는 학교와 과학영재 프로그램, 그리고 공장에서의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정호는 이제 집에서도 작은 작업실을 마련하여 딸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빠, 제가 회사 로고 공개 행사에서 말할 내용을 들어보실래요? 민지가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 딸. 박정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민지는 자신이 준비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린 소녀의 순수한 마음과 지혜가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는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민지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했다. 천우자동차 부품 공장의 창립 20주년 기념일이 마침내 밝았다. 공장 마당은 화려한 장식과 함께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직원들과 그 가족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많은 귀빈들이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울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장 중앙에는 커다란 무대가 설치되었고 그 뒤로는 거대한 천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천 아래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회사 로고가 숨겨져 있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민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부모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걱정 마, 우리 딸. 김수진이 민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넌 항상 최선을 다하잖아. 오늘도 잘할 거야. 민지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준비한 모습이었다. 평소 학교에서 입는 교복 대신 오늘은 민지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목에는 어머니가 선물한 작은 진주 목걸이가 빛났다. 준비됐니, 민지야? 최성원 회장이 다가와 물었다. 그도 오늘은 평소와 달리 격식 있는 정장 차림이었다. 네, 회장님. 준비됐어요. 민지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긴장하지 마. 그냥 네 마음을 이야기하면 돼. 최성원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들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있었다. 처음에 저는 그저 아버지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한 사람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행복은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사는 최성원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그는 지난 20년간의 회사 역사를 되돌아보며 특히 최근의 변화와 새로운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민지 양을 소개합니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고와 부당한 해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공장을 찾아가 일자리를 구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녀는 최성원 회장의 차가운 태도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원망이나 비난의 목소리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각자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았다. 저는 기계를 고치는 법을 알았지만 그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들이었습니다. 정직함, 끈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민지는 화재 사건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최성원 회장이 어떻게 공장과 직원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설명했다. 사람들은 종종 제가 회장님을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때로는 우리 모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중들의 박수 속에 민지가 무대에 올랐다. 작은 체구의 소녀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서자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곧 민지의 또렷한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입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8살 소녀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준비한 모습이었다. 평소 학교에서 입는 교복 대신 오늘은 민지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목에는 어머니가 선물한 작은 진주 목걸이가 빛났다. 준비됐니, 민지야? 최성원 회장이 다가와 물었다. 그도 오늘은 평소와 달리 격식 있는 정장 차림이었다. 네, 회장님 준비됐어요. 민지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긴장하지 마. 그냥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 돼. 최성원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행사는 최성원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그는 지난 20년간의 회사 역사를 되돌아보며 특히 최근의 변화와 새로운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민지 양을 소개합니다. 관중들의 박수 속에 민지가 무대에 올랐다. 작은 체구의 소녀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서자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곧 민지의 또렷한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입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8살 소녀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고와 부당한 해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공장을 찾아가 일자리를 구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녀는 최성원 회장의 차가운 태도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원망이나 비난의 목소리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각자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았다. 저는 기계를 고치는 법을 알았지만 그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들이었습니다. 정직함, 끈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들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있었다. 처음에 저는 그저 아버지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한 사람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행복은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지는 화재 사건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최성원 회장이 어떻게 공장과 직원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설명했다. 사람들은 종종 제가 회장님을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때로는 우리 모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성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로고를 공개합니다. 민지가 계속했다. 이 로고는 단순한 회사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민지는 천천히 무대 뒤로 걸어가 줄을 당겼다. 커다란 천이 떨어지며 새로운 로고가 모두에게 공개되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이었다. 기존의 딱딱하고 차가운 로고 대신 새 로고는 두 손이 서로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다. 한 손은 어른의 손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이의 작은 손이었다. 그 손들이 함께 작은 기계 부품을 들고 있었고 그 주위로는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로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천우자동차 부품의 새로운 철학과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민지의 연설이 끝나고 최성원 회장이 다시 무대에 올랐다. 그는 민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여러분,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천우자동차 부품은 천우가족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닌 하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의 작은 영웅 민지가 있습니다. 최성원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민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민지야, 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기계 수리가 아니었어. 너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그리고 그것은 어떤 기계보다도 더 값진 것이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작은 금색 배지가 있었다. 민지는 천천히 무대 뒤로 걸어가 줄을 당겼다. 커다란 천이 떨어지며 새로운 로고가 모두에게 공개되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이었다. 기존의 딱딱하고 차가운 로고 대신 새 로고는 두 손이 서로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다. 한 손은 어른의 손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이의 작은 손이었다. 그 손들이 함께 작은 기계 부품을 들고 있었고 그 주위로는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로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천우자동차 부품의 새로운 철학과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민지의 연설이 끝나고 최성원 회장이 다시 무대에 올랐다. 그는 민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여러분,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천우자동차 부품은 천우가족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닌 하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의 작은 영웅 민지가 있습니다. 최성원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민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민지야, 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기계 수리가 아니었어. 너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그리고 그것은 어떤 기계보다도 더 값진 것이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작은 금색 배지가 있었다. 배지 위에는 새로운 로고와 함께 천우가족 명예 기술 고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우리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수여하는 명예직이야. 네가 첫 번째 수상자가 되어 주었으면 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지를 받았다.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많은 이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행사는 축하 공연과 만찬으로 이어졌다. 민지는 부모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최성원은 민지와 그녀의 가족을 불러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다음 달부터 우리 공장 부지 내에 천우기술학교가 문을 열게 됩니다. 그가 설명했다. 이 학교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민지, 네가 이 학교의 첫 번째 학생이 되어 주었으면 해. 민지는 기쁨에 겨워 뛰어올랐다. 정말요? 제가 정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야. 최성원이 계속했다. 우리는 민지 장학금도 만들 예정이에요. 매년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 박정호와 김수진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다니 믿기 어려웠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호가 최성원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아닙니다, 박 과장님. 최성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제 인생과 이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야. 최성원이 계속했다. 우리는 민지 장학금도 만들 예정이에요. 매년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 창밖으로는 울산의 공장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들 속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과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창문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는 커다란 꿈과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민지야, 이제 자야지. 김수진이 부드럽게 불렀다. 네, 엄마. 민지가 대답했다. 엄마, 저 커서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 거예요. 김수진은 딸을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딸. 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8살 소녀의 작은 손에서 시작되었다. 1년 후 천우가족 공장은 울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직원 중심의 경영 철학과 혁신적인 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기업들의 모델이 되었고 최성원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민지는 이제 9살이 되었지만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은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다. 천우기술학교에서 그녀는 빠르게 성장했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에도 계속 참여했다. 그녀의 첫 번째 발명품인 친환경 유압 시스템은 국제 청소년 과학 경진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정호는 품질관리부 과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고 김수진의 건강도 크게 호전되었다. 최성원의 지원으로 그녀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있었다. 천우가족은 단순한 회사를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공장 부지 내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도서관, 의료센터, 문화공간 등이 들어섰고 이곳은 울산 시민들의 자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기계를 고치러 온 8살 소녀의 작은 손이 있었다. 그 손은 단순히 부서진 기계만 고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수백 명의 삶을 고쳐놓았다. 최성원은 종종 자신의 사무실 창문으로 공장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한 아이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대답은 항상 같았다.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용기,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관심,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씨앗이었다. 민지의 이야기는 울산을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나눔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아닙니다, 박 과장님. 최성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제 인생과 이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박정호와 김수진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다니 믿기 어려웠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호가 최성원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창문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는 커다란 꿈과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민지야, 이제 자야지. 김수진이 부드럽게 불렀다. 네, 엄마. 민지가 대답했다. 엄마, 저 커서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 거예요. 배지 위에는 새로운 로고와 함께 천우가족 명예 기술 고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우리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수여하는 명예직이야. 네가 첫 번째 수상자가 되어주었으면 해. 김수진은 딸을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딸. 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지를 받았다.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많은 이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행사는 축하 공연과 만찬으로 이어졌다. 민지는 부모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최성원은 민지와 그녀의 가족을 불러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다음 달부터 우리 공장 부지 내에 천우기술학교가 문을 열게 됩니다. 그가 설명했다. 이 학교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민지, 네가 이 학교의 첫 번째 학생이 되어 주었으면 해.